한국전쟁 때 발생한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울산 보도연맹 피해자 가족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8월 군인과 경찰이 보도연맹 소속 민간인 870여 명을 울주군 대운산 등에서 집단 총살한 사건입니다. 사람으로 880명을요. 하루 저녁에 다 못 지고요. 총을 쏘고 굳이 이었는지 단리라였고 총을 쏘고 덮어본지. 모든 국가기관이 총동원됐다고 볼 수 있어요. CIC 기무사죠. 그다음에 경찰의 정보과 보안과. 분노와 막 억울함에 이렇게 무슨 행복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행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처형자라든가 이렇게 명단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비밀로 돼 있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들추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하면 그런 일 또 반복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울산 MBC 탐사기획 돌직구 40 김진영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추모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기간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역사의 어두운 부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쟁 기간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입니다. 현재 전후 민간인 희생자 수는 약 100만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한국군, 미군, 그리고 경찰에 의해서 희생이 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60여 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이나 유해 발굴은 아직은 요원합니다. 특히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이 대표적인데요. 울산 지역에도 870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최근에 이들 유족들이 울산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상민 PD가 취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울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 울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870명이라는 상당히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는데요. 얼마 전 유족들이 당시 학살을 수행했던 울산경찰서, 지금의 울산 중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65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유족들이 행동에 나선 이유가 의아한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직접 취재해 보았습니다. 1950년 8월 울산군. 온양면 대운산 깊은 산골짜기에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두 손이 철사로 묶였고 얼굴은 겁에 질렸습니다. 이들은 육군 방첩대 소속 군인들과 울산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는데요. 총부리를 겨눈 군인들, 870여 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향해서였습니다. 대부분 젊은 남성이었지만 어린 10대 소녀들도 섞여 있었는데요. 하지만 군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총성은 수십 일 동안 인근 마을까지 계속 들려왔습니다. 사람으로 880명을요. 하루 저녁에 다 못 지고요. 밤 이틀 나살 이래가 지기가요. 지가요 철사가 또 이렇대요. 이제 너 이만창하고 안 할담 이 얘기. 철사가 이만큼한 거로 이래가 뒷잼 해가지고 아무것도 미기도 안 하고요. 장장 3주에 걸친 대학살. 피비린내와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군인과 경찰은 시신을 깊게 판 구덩이에 밀어 넣었는데요. 대운산과 청량면 반정곡에 두 곳에서였습니다. 이들은 왜 죽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군과 경찰은 그 진실을 이들 구덩이에 영원히 묻어버리고자 했습니다. 땅을 파가 어디서 부역을 도용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벌써 사전에 봐놨겠죠. 데려가가지고 그냥 살아난 사람을 갖다가 이어가지고 사살로 묻어버렸는지 총을 나가 그 여러 사람을 갖다 전부 다 총하면서 얘기해서 총소리는 인근 말에 들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로부터 60년이 흘렀습니다. 2012년 대법원은 4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기나긴 법정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정부가 482명에 달하는 유족들에게 200억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돈으로 그동안의 서름과 분노를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희생자 한 명당 배상액은 고작 8천만 원. 하지만 유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만행과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졌다는 사실 때문이었는데요. 국가 권력이 저지른 범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당연한 진실을 일깨우게 하는 빛나는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 민사일부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환영합니다.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한반도가 독립합니다. 하지만 세계가 냉전 체제로 접어들면서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했습니다. 당시 남한 정부는 좌익 인사들을 통제하고 회유할 목적으로 관변 단체를 조직했는데요. 바로 국민보도연맹입니다. 단체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작업들이 잇따랐고 사상과는 무관한 농민들을 마구잡이로 가입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발발한 6.25 전쟁. 수세에 몰린 이승만 정부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 보도연맹원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했습니다. 그냥 아무나 막 가입해서 막 시켰거든요. 일단 조직을 키우는 게 급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전쟁은 나가지고 막 후방으로 밀리는데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옛날에 좌익 활동을 했는지 이 사람의 사상이 어떻는지 그리고 뭐 심사한다든지 분류한다든지 이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닥치는 대로 잡아들인 겁니다. 무조건 때려 잡아들이고. 2012년 대법원의 결정은 서울지방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청구를 기각하거나 원고 패소 판결하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국가가 보도연맹원들의 희생 경위를 은폐해온 상황에서 유족들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변론을 맡았던 김영태 변호사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획기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유족들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인데요.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죽여놓고 또 군대에서 벌어진 일이고 전쟁 중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이제 와서 소멸시효 주장하는 거는 우리 민법에 나오는 신의 성실원 측에 반한다. 이렇게 아주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어요. 1심에서.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희생자들이 명예를 되찾고 국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최근 유족회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송기인 신부는 직접 울산을 방문해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2006년 조사가 시작되었고 울산 내 지역별 설명회도 수차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의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연좌제로 고통받으며 살아왔기에 두려움은 당연했습니다. 하나 내가 우려되는 것이 만약에 다음 정권이 소위 말하자면 우파에 말이지 보도연맹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것 같으면요 이것도 백기 돌아갑니다. 지난 6월 11일 십수명의 사람들이 울산 중부경찰서에 모여듭니다. 2008년 유족회가 주도했던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들인데요. 정부에 대한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고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살았던 탓에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나섰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현재 울산 중부경찰서에는 보도연맹원 명부와 처형자 명단 등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이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밟았지만 중부경찰서는 완강했습니다. 국가 기밀 자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이 이미 인정된 사실인데 왜 그걸 갖다 공개를 안 하냐 이거죠. 이미 인정돼가지고 자 보상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이 사람 또 새삼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공개 못 하겠다. 상급 비밀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갖다 펴고 있는 저 경찰 당국. 그렇다면 울산 중부경찰서는 왜 이들 명부를 갖고 있는 것일까? 경찰의 원죄는 6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0년 7월 울산경찰서 사찰계 형사들과 지서순경들이 마을마다 나타났습니다. 보도연맹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신원 확인에 나선 것인데요. 주민들은 여느 때처럼 농사일에 한창이었습니다. 두 분 중에 최인출이라는 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최인출인데요. 왜요? 그럼 옆에 계신 분 성함은? 저는 박정순데. 아, 뭐 오늘 면에서 보도연맹원 교육이 있는데 두 분 같이 가시지요.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소집이 줄곧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지서나 면사무소로 출두한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산날이라는 마을에 그 답이 있어. 그날 못 심는데 경찰관 2명이 와가지고 그 당신 최인철이죠. 예, 그거 그 놔두고 나오라 해가 그 길로 이 못줄 대고 모를 심으다가 그 길로 연행돼 있고. 사람들은 유치장과 연무장, 창고 등에 감금됐습니다. 2달 넘게 면회가 금지되었고 음식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요. 대체로 좌익 활동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추궁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도 행해졌습니다. 자, 말해봐. 응? 빨갱이 짓 한 거 있잖아. 말해봐.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정말 모릅니다. 3년 전 작고한 박재갑 씨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는데요. 그는 희생자들과 함께 연행되었다 석 달 만에 극적으로 풀려났습니다. 나는 뭐 그때 뭐 이제 어깨를 며칠 맞았는데 어떻게 그래 아무것도 니는 뭐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 못하러 들어왔는 니 말대로 하면 이래서 몇 대 맞았어. 그렇지만 없는 건 없다 하지 없는 것을 어떻게 맹걸어가지고 내가 뭐 있다고 할 수 있느냐. 8월로 접어들자 밖에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캄캄한 밤 실내 역시 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수십 명씩 호명을 했고 대꾸가 없으면 강제로 사람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트럭 소리는 그 자체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끌려나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치장에선 그들의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트럭이 소리가 나고 와가 있으니까네. 아 이제 나 태어가는구나. 그럼 그때 사람들이 죽으러 간다라고 선생님 생각이 드나요? 그렇지. 트럭이 한 2대 와가지고 또 뭐 한 6, 70명서가 이래 나갈 때도 있고. 2007년 11월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보도연맹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하는 자리였는데요. 위원회는 조사 내용이 담긴 보고서와 함께 특별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울산 중부경찰서로부터 확보한 보도연맹원 명부와 처형자 명단 등이었습니다. 조사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료인데요. 당시 현장 조사관이었던 현석이 씨를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울산 중부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해당 자료의 사본을 확보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참고인 조사를 하고 경찰관서의 문서고에 대한 협조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도 가서 저희가 이제 그 캐비넷이나 아니면 물론 담당자분들의 이제 협조를 다 받아가지고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서류를 보고 거기를 저희가 원본을 들고 올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물론 카피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지난 5월 21일 울산지방법원. 희생자 유족들이 법정에 들어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때문인데요. 중부서가 처형자 명단 등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다시 시작된 법정 다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커녕 문서 공개 여부부터 소송하게 된 것입니다. 중부경찰서는
해당 문서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국가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이유로 좀 거부하시는지 정부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안에서 변론으로 다 가름했기 때문에 따로 기자분들한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문서 실체 자체를 좀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던데 어떠세요? 아니요, 저는 안에서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유족들이 정부의 책임을 물으려면 직접 국가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 자료에는 희생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미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재판 증거로도 활용되었던 문서를 중부경찰서는 왜 감추려는 것일까? 만약 현재 이 자료들이 중부경찰서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분실한 셈이 됩니다. 어떤 논리로든 중부경찰서의 공개 거부는 군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잘못한 일을 죽인 사람들 명단인데 그게 무슨 국가안전보장 무슨 관계가 있고 수사와 뭐 재판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그게 있어야지 재판하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이 나오면 그 과거사위원회에서 인정 못 받았던 분들 죽였다는 게 국가 명부에 나오니까 그거 갖고 확실하게 재판할 수 있거든요. 이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고 또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문서를 울산 중부경찰서는 왜 은폐하려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유족들은 이 해당 자료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정상민 PD, 울산 중부경찰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지난 5월 21일 울산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변론 과정에서 울산 중부경찰서의 입장이 확인됐습니다. 중부서는 해당 자료가 3급 비밀이라거나 문서가 표지만 존재한다, 혹은 문서 자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는데요. 유족 측은 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울산에는 무려 870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이 됐습니다. 게다가 울산에는 당시에 형무소가 없어서 범법자들의 처형이 없었기 때문에 순수 민간인의 희생이 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하는데요. 자, 정상민 PD, 이렇게 울산에서 희생자의 규모가 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당시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학살은 주로 경남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불과 3개월 만에 한국군의 후퇴가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방 지역에서는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요. 인민군이 미점령 지역이었던 울산에서 피해가 컸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유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60여 년 전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올해 94살의 김필분 할머니. 28 젊은 나이에 가정을 책임지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내야 했습니다. 아직도 남편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 하나 말해주는 이 없습니다. 김필분 할머니는 남편이 끌려가기 전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사람이 나와 동네 청년들에게 보도연맹 가입을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보도연맹이라는 단체인데 이게 나라에서 만든 단체야. 가입하면 비료도 주고 보역도 면해준다니까 그래? 그래요? 그러면 가입해야지요. 마을 청년들 대부분이 가입했고 면장까지 나섰으니 거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소집이 있다며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일주일에 3일은 면에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얄고지리 뭐 속으로요 저래 될 줄 모르고 좋아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저래 댕기면 몇 며칠 일도 못하고 이랬는데 막 이리 가가 막 좋은 병이 다쳐가 뭐 우리가 좀에 막 낫겠다만 막 배급이라도 하면 줄란갑다 막 우리 그냥 이랬다 그요 아들도. 7월 3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기다렸지만 들려오는 건 흉흉한 소문뿐.
나가겠다는 남편을 문을 걸어 잠그고 말리지 못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홀몸이 아니었습니다. 임신 6개월로 아들을 뱃속에 품은 채였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은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은 이상실 씨.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면사무소 갔다가 거기는 이제 군에 가 있거나 경찰서 가봐야 알지 우리는 모른다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서 가니까 아예 나쁜 단체에 가입돼 가지고 그 사람들 조사할 게 많고 아예 우리도 언제 생사를 위에 그걸 할지 모르니까 찾아오지 마라 하더래. 그런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960년 보도연맹원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고 김필분 할머니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들어섰습니다. 유족들의 요구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는데요. 구금자들을 수송했던 트럭 운전사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운산과 삼정리에서 수십 개의 구덩이가 발견되었고 당시 유족회는 직접 800구가 넘는 유해를 수습했습니다. 400매치 되는 건데 80개를 해가야 한 가게요. 매치석 여는지 모름도 이래 여니까네 하루에 여니까네 모지래고 트럭을 그랬을 적에 40개를 해가지고 일주일 했습니다. 유해는 함월산 백양사 앞에 합동으로 안치되었습니다. 유골을 모두 한자리에 놓고 큰 봉분을 만들었는데요. 2014년 현재 백양사 앞 공터입니다. 이곳은 사찰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어디에서도 합덕묘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박정희가 주도한 군부 세력은 빠르게 정권을 장악했고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의한 군정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 시기 하룻밤새 합동묘가 해체되고 유골들이 모두 사라졌는데요. 아무런 흔적도 목격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무덤 자체도 참 은통한데 그 아무것도 흔적도 없고 그마저 뼈마저 전부 다 그 수장을 했는지 짐작하건대는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다시 화장해가 처리한 것도 아니고 막 바다 갖다 다 안 버렸겠나 이런 소문이. 그 이후 유족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아버지와 누이를 잃었습니다. 당시 그의 누이는 고작 15살에 불과했는데요. 혈육을 잃은 것도 모자라 본인도 연좌제로 고통받았습니다. 수시로 정보과 형사가 찾아와 신문을 하곤 했는데요. 어머니 박소선 씨는 60년 당시 유족회 부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영문도 모른 채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8개월 동안 국보에 갇혀 있다가 나갔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도 나이가 54살 때였는데 나오가면 완전히 병이 들어가면 거기 가기 꼬랑 누가 있다가 죽었죠. 왜 죽어야만 했는가? 유족들이 반세기 동안 품어왔던 의문입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학살 주체를 육군 방첩대와 경찰 사찰계로 지목했습니다. 주민들이 인민군에 동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예비 학살을 자행한 것인데요.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대국가 형성기에 이와 같은 민간인 학살이 벌어지곤 합니다. 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봉건 세력과 단절하면서 국민의 범주를 배타적으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고 국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존재에겐 사륙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국민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통합시키는 과정이 국가 건설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 국민의 범위에 포함된 사람과 포함되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거기에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인종이나 종교적인 갈등이 결합이 되는데
한국은 그런 갈등은 별로 없었고 주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갈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년 11월이면 합동 위령제가 열립니다. 울산 남구 종합체육관에서 거행되는 위령제는 500명이 넘는 유족들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데요. 행사가 시작된 것은 불과 6년 전.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이유입니다. 제1회 추모식에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울산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무엇보다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전달돼 유족들의 서름을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들은 고작 400여 명. 아직도 수백 명의 유족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 돌아가신 분 870명에 비하는 반도 안 되죠. 반도 안 되는 그 숫자인데 아마도 그 과거사 그 정의기본법에 해가지고 그 조사 기간이 연장이 됐더라면은 다 신청이 또 했을 거예요. 보도연맹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전쟁을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 희생자는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규명한 희생자 규모는 8,500명, 1%에 불과한 수치인데요. 정부와 국회를 향한 한국전쟁 유족회 요구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재개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와대 가서 저희가 그 민원 제기도 하고 또 국회 관계 요로에다가 매일같이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회에 지금 해보는 데지만 그때그때 계속 그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경북 경산에는 3,000구가 넘는 유해가 방치돼 있습니다. 흙을 조금만 긁어내도 사람의 뼈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곳 코발트 광산 갱도는 보도연맹원 학살이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지난 2007년 유해 발굴이 시작되었지만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면서 작업도 중지되었습니다. 여전히 3,000구의 유해가 땅속에 묻혀 있는데요. 유족들은 제주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 운동처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와 유족들 모두에게 이롭다는 것인데요. 국가의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 재판하느라면 이거 울산처럼 뭐 4년, 5년 엎치락뒤치락 뭐 판례 또 바뀌어갖고 또 이겼다 졌다 막 그러지 않고 그냥 국가가 순순히 진상규명하고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해주면 그것이 저는 정답이다. 그러면 이런 국가적 낭비도 없고. 울죽은 온양읍 대운산 자락. 우리는 직접 학살 현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첩첩산 중 수풀이 우거진 산비탈을 따라 계속 움직여야 했는데요. 앞서가던 유족회 김정호 씨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독 나무들이 자라지 않은 움푹 팬 지형이 나타났는데요. 800명이 넘는 울산 지역 보도연맹원들이 희생되었던 곳입니다. 별다른 표식 없이 방치된 학살 현장. 유족들이 돈을 걷어 만든 표적비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입니다. 산림청 소유의 이곳을 역사공원 형태로 보존하자고 건의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런 그 학살 장소를 추모공원화시켜가지고 이세 교육이라든지 뭐 인권 교육 장소로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렇다면 울산시의 입장은 무엇일까? 직접 울산시청 자치행정과를 찾아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2009년부터 울산시는 매년 합동위령제에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회는 안정적인 위령 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울산시는 지자체 소관이 아니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징물 건립에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유족회는 희생자들을 기리고 위로할 수 있는 위령탑 건립을 줄곧 요구해왔는데요. 울산시가 송정 택지개발지구 내 송정 역사공원 조성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현재 부지 개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송정 역사공원을 조성해서 위령탑 건립을 추진하기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송정동 택지지구는 2012년 준공 계획이었으나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사정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울산 보도연맹 사건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명예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6가지 권고사항이 담겼는데요.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역사기록물의 수정 및 등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강화, 관련 법률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후속 조치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도 국가를 상대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유족들과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가로 하여금 이런 식의 혹은 집권 세력으로 하여금 이데올로기 공세나 색깔 논쟁 같은 걸 더 이상 하지 말도록 좀 민주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죠. 앞으로 우리가 다 새겨야 됩니다. 네, 잘 봤습니다.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기에는 우리 역사의 질곡이 너무나 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음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유족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정상민 PD,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과거사 정리 작업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은 4년을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기간입니다. 더구나 일제강점기와 민주화 시기의 사건까지 조사해야 했습니다. 유족들에게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가 간절한 이유입니다. 또한 국가와의 장기간에 걸친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배보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 과거는 역사는 단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마무리가 잘 되길 바랍니다. 정상민 PD 수고하셨습니다. 전쟁이나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본질은 더 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전쟁 상황 하에서의 보도연맹 사건,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 사건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드러내준 점에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또 다시는 국가에 의해서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탐사계획 돌직구 40방송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